숫자리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북적북적하고요. 반가운 얼굴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 두 분은 그냥 저희 빅벙커 가족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같이 사시고 자주 나오십니다. 특별예산감시위원으로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 그리고 부산경실련의 도한영 사무처장님 두 분 차례주셨습니다. 자, 근데 올해로 빅벙커가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고요. 횟수로는 이게 4년 차, 4년 차. 2021년이니까. 혹시 이 두 분은 빅벙커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아셨습니까? 네,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해버리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예산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정책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프로그램이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오래 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생각하셨습니까? 도한영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횟수는 4년이지만 이제 그 방송은 그냥 70회가 아직 안 되니까 합쳐서 2년 가야 이제 좀 오래 했다. 그때 가서 오래 했다. 뭐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그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대답도 또 기다렸죠. 근데 이 의원님, 네. 저희 프로그램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네. 뭐 어떤 얘기예요, 그게? 도한영 처장이 말씀대로 한 200회나 돼야 정확히 발음을 하실 것 같은데요. 뭐라고 그러는데요? 뭐 더 우리 이제 더 뱅커. 예. 우리 뭐 그다음에 은행인가요? 그다음에 더 벙커도 있고 빅뱅 하더니 빅뱅 톡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재밌었던 거는 이제 우리 이 글을 잘 보면은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빅펑귀. 빅벙귀. 예. 커가 빅펑귀. 귀로 보였구나. 네, 커가 네. 귀로.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빅벙커라고 알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가 더 열심히 예산을 파헤치고 뭐 일을 해나가는 수밖에 네. 없죠. 뭐 화이팅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산 추적 프로젝트 가볼까요? 먼저 네 분의 예산 감시위원들과 먼저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49조 5,422억 4,139만 9,036원입니다. 역대급 예산 등장했습니다. 우정 박사님,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뭡니까? 네, 49조 정도 되면 우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 정도 됐잖아요. 전국민한테 3번 정도 지원할 수 있죠. 자, 오늘의 예산 약 49조 원은 지난 한 해 빅벙커에서 살펴본 전체 예산의 합산액입니다. 어마어마했네요. 올 한 해를 이제부터 뭐 달려보기 전에 지난 2020년에 저희가 파헤쳤던 문제점들이 잘 개선은 되었는지 또는 개선되고 있는 중인지 어떤지 점검을 해봐야 또 올 한 해 편하게 또 달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해봤는데 지난해 방송 중에 기억에 남는다거나 떠오르는 주제들이 있다면 각자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빅벙커에 처음 합류했을 때 다뤘던 주제가 산업재해였거든요. 산업재해 관련돼서 얼마 전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뭐 다소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제외되는 등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결실이 있었고요. 그 동백전 예산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동백전. 만약에 코로나19 때 이 지역화폐가 없었다면 어려운 골목 상권이나 지역 상인들이 어땠을까 하는 점에서 기억에 남고 저는 이제 우리 프로 중에 유일하게 우리 어린 친구들이 흥미롭게 생각했던 뭘 것 같아요? 동물? 맞습니다. 동물원. 어린 친구들이 시청자가 돼서 봤던 프로고 또 그렇죠. 500억이라는 세금을 막을 수 있는 때까지 우리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맞아요. 자, 이렇게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난 한 해 저희가 다룬 예산이 17개였습니다. 자, 과연 네 분이 꼽은 예산 중에 오늘 다룰 주제가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점검 예산 공개해 주세요. 첫 번째 재점검 예산은 613억 원입니다. 예산만 봤을 때는 어떤 주제인지 바로 떠오르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부산 시민분들 대부분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제에 대한 힌트. 돈이 도는 골목 경제. 대기업과 대기업이 있는 중앙의 집중을 막는 경제 분야 지역 분권. 저는 꽃 얘기하면 꽃. 시화, 부산 시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와. 다 얘기하셨네. 끝났네. 네, 끝났네요. 저는 돈 내고 돈 먹는 일. 그것도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그럼 공개해 드립니다. 과연 이 지역 화폐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캐시백 요율이 이달부터 탄력적으로 운용됩니다. 월 누적 사용 금액 10만 원까지는 10%가 적립되고 예산은 금세 고갈됐습니다. 추가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달부턴 결국 캐시백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캐시백 이후에 관심을 별로 안 가졌으니까 이거 사용을 많이 안 하시니까. 캐시백 없으니까 안 쓰. 캐시백이 없으니까 아예 안 쓰고 이거 어제부터인가 그저께부터 또 가지고 오던데? 캐시백이 없으면서 사용이 한 10명에 1명 정도도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현장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뭐 예산 상황이 이렇게 지급이 더 이상 불가능하면 발행 자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는 발행을 멈추고 다음에 또 예산을 받으면 또 지급하고 이렇게. 야, 이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동백전 시즌 2, 시즌 3도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데. 돈 주고 돈 있는 만큼은 쓰고 끝. 돈 있는 만큼은 쓰고 끝. 이런 정책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쓰겠습니까? 저는 그 제일 황당한 정책이고요. 네, 첫 번째 재점검 주제는 지난 4월 21일에 방송됐던 부산시 지역화폐 이 동백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지난해 동백전 카드 열심히들 쓰셨죠? 네. 예, 10,000원을 쓰면 1,000원이 들어오는 아주 쏠쏠한 그런 지역화폐 동백전이었는데, 이 의원님, 근데 저희도 얘기를 좀 괜히 저희가 방송 사진인데 너무 보였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동백전 캐시백 지급이 중단됐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사실 우려를 했었었고 좀 예측이 되는 부분이긴 했는데. 동백전이 아마 본격적으로 발행된 게 이제 쓰기상이 1월부터였고 저희 방송이 그때 4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캐시백이 그때 10% 해갖고 홍보를 굉장히 했는데요. 한번 5월달에 중단이 될 뻔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결국은 그 예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2020년 11월 17일 날 결국은 중단을 했고 최근에 개최를 했습니다. 네. 부산시가 원래 이거 홍보를 하면서 지역화폐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좀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인센티브에 너무 국한되어서 홍보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시민들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 의원님, 그런데 올해 1월 9일부터 다시 캐시백 10% 지급이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네네. 저도 사실은 중단되고 나서부터는 우리 양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치 철학이 확실하게 그 몸에 배지 않아서 그런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쓴다는데 이게 이제 그 결제 현황을 보면은 중단되기 전에 통상 결제 금액이 1,200~300억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단되면서 120억으로 엄청 떨어졌죠. 그런데 최근에 이게 다시 딱 재개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뭐 떨어지고 나면 그냥 뚝 끊고. 네. 아까 10몇 %는 그래도 쓰였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거는 모르고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어차피 충전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너무 안타깝네요. 어쨌거나 부산 시민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게 동백전 캐시백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될까? 서서히 되나 보다 해서 사용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도한영 사무처장님, 2021년 올해 동백전 예산은 어떻습니까? 동백전 예산은 613억 원입니다. 613억 원에 600억 원은 이제 캐시백 인센티브 지원금, 13억 원은 이제 운영 수수료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부산시에서는 편성을 할 때 30억으로 편성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의회에서 타 시도를 비교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 수수료가 그만큼 들리고 없지 않은 이렇게 해서 13억으로 좀 낮춰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 출범 논란에 불려왔던 동백전 온라인몰에 배달앱 등 여러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한 달 넘게 판매를 전시를 해놨는데 총 주문하신 분이 4분? 여기 매출 되게 안 나오는데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왼쪽에 햄버거 메뉴 눌러서 들어가면
밑에 박스 메뉴로 뜨잖아요, 동백몰이. 네. 일단 진입이 어렵죠, 첫 번째. 쇼핑몰 어쨌든 그 진입 어려운 걸 통해서 들어가 보셨죠? 네. 허접하지 않나요? 어떤 쇼핑 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좀 깜짝 놀랐는데. 너무 UI가 엉망인 거죠. 상품을 찾으시려면 UI가 엉망이기 때문에 정 내가 사야겠다 그러면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럼 소비자들도 답답한 거야. 거기다 들어가 뭐 살래 툭 터지는 거지. 그리고 만약 어르신들이 들어왔다 쳐요. 어렵게. 상품 10개만 보고 끝인 거예요. 그 상점이 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들이. 통화를 해봤는데 하는 답변이 딱 그렇더라고요. 아, 이건 시에서 뭘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을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과정에 이런 기술도 사실은 아주 단순한 것 해도 그는 과정을 그 개별적인 사업자가 혼자 준비하기 너무 어려웠다는 게 이제 이야기였고. 8% 정도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5%, 6% 하고 있고요. 카카오 쇼핑은 일반 등록은 3.5%예요. 제일 싼 건 아니에요. 예. 그 쿠팡에 기본으로 가입하는 게 10%인데 그 8%를 내면서 동백전몰에 가입하려고 할 그 실익이 있을까요? 지역 화폐는 약간 인천이 좀 모범 사례던데. 운영 수수료가 그렇게 들 이유가 없다. 부산시 정도의 1조 이상의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 자치단체, 그러니까 인천, 경기도, 대구, 광주 여기 사실상 운영 예산이 없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높이 발행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추진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2달이 거의 절반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산 일단 깎길 잘한 건가요?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깎인 건 잘했죠. 자, 그러면 사실 동백전 그 운영비로 너무 많은 비용이 지급된다는 것은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싹 한번 내역을 좀 훑어주시죠. 지금 우리 부산시가 수수료가 97억 원 정도가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6개 도시 지역화폐 운영비를 좀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대구, 광주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산이 0원인 거죠. 그리고 인천시가 6억 원, 부산시가 97억 원으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예. 자, 그럼 대구, 광주 이렇게 0원이었던 지역을 보면 운영 대행사가 얼핏 아예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진 않죠. 네. 아, 그러면 안 하겠죠? 네,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 카드 수수료만큼 운영 대행사가 이득을 보는 체계인데 그 외에 세금으로 수수료를 부산시는 한 번 더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난 한 해 약 97억 원의 운영 수수료가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13억 원의 예산으로 그 운영 수수료를 다 감당을 해라. 뭐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비율로 따지게 되면 첫 한두 달에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 2개월만 기존 운영 대행사가 이제 운영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네네. 반 이상 6억 6천을 쓰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10개월 동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는 가능한데 기존 대행사가 한다면 또 추경을 편성하는 이런 꼼수를 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카드를 발급한 운영 대행사가 온다면 굳이 운영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하는 이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20년과 같은 시스템 아니면 2020년과 같은 운영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식으로 해서는 이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것 자체를 그럼요. 다시 한번 그럼요.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것은 이 부분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언급한 게 공공몰이 있어야 한다였어요. 그래서 지난 12월에 동백몰이 생겼습니다. 이건 뭐 사실 꼭 필요한 거라고 봐요. 또 개선해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물건을 이렇게 사면은 캐시백 혜택을
받게 돼 있는 건 똑같은 거죠? 동백물 사용해 보셨습니까? 예, 저도 동백물을 사용해 봤는데요. 일단 물건이 뭐 제가 생각한 것만큼 다양한 물건이 뭐 있지도 않았고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은요. 나이 많으신 소상공인들의 접근이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이용도 당연히 간편해야 되겠지만 사실 업체들이 올리기도 쉬워야 되고 모든 것들이 좀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여기 수수료가 입점에서 이제 판매 금액의 이제 8% 정도의 수수료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제 운영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백물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민간 쇼핑몰과 경쟁에서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중소상인들이 여기 8%의 수수료를 내면서 여기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가치 가치 철학이 맞습니다. 먼저 예. 들어와야지 되는 게 지금 우선이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지금. 예. 어떤 이런 저 아쉬운 점들이 저희가 뭐 이야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서로가 짚어보면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고요. 옳은 방향으로의 좀 전환을 돕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 이어가 보면요. 이 동백점과 관련해서 부산 시민분들이 현재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 바로 캐시백 또 이제 그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것일 거예요. 지난해처럼 또 이게 하다가 끊기지는 않을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90만이) 가입돼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한 50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0만만 쓴다면 그럼 한 달에 1,500억을 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1,500억이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1조 2천억을 잡고 있는데 1,500억을 쓴다면 9개월, 8개월만 사용하게 된다면 넉 달은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마 1월 달은 1,000억을 잡고 있으면 그 정도면 다 소진할 것 같고요. 2월 달에 아마 코로나 위기가 진정이 되고 설날 분위기 이렇게 하면 조금 빨리 2월 20일 전에 아마 소진되지 않을까 1,000억이. 지정 점포에 직접 물었습니다. 동백점 무슨 상생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어서 10% 할인을 해준다고 돼 있어서요. 아니 그게 어디에 돼 있대요? 우리는 올린 적이 없는데. 여기 보면 상생 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전화를 해본 겁니다. 전화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해보시면. 지금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소비자들에게 10% 혜택을 더 준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 맞는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고 전화드렸거든요. 아닌데요. 그냥 일반 우유는 제품을 그 10,000원치 샀으면은 저한테 1,000원을 다시 그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그런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 동백몰로 올리는 내용 알고 계세요? 여기가 상생 플러스몰 맞아요? 동백점?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물건 사도 10% 더 할인해 주시지만 동백점 어플에 가니까 10% 추가 할인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죠 이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동백점으로 결제하면 5%더 할인되고 뭐 이런 거.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5% 추가 더 할인해 주세요? 아니요. 따로 그런 거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건 없는데요. 와, 이건 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답답하네요. 그죠? 어쨌거나 그 얘기는 또 나눠보기로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또 중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2021년 동백점 캐시백 예산이 6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만약에 캐시백 10% 쭉 지급되면 6천억 원이 지급되는 셈이죠. 1천억 원씩 한도액을 정한다 해도 6월이면 예산이 동납니다. 또 중단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만든 게 지금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답답했던 이제 그 대목이었는데 영상에서 보셨던 상생 가맹점이잖아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상황은요, 지금? 지금 이 상생 가맹점에 대한 정책들이 제대로 구현되고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도 문득 아까 화면 보고 느낀 게 그거예요. 쓰려고 했는데 아닌데요? 무한함. 그리고 가맹업주 입장에서 이 시스템 전체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죠. 그럼요. 다시는 안 찾게 되죠. 그럼요. 오히려 지금 홍보가 덜 돼가지고 시민들이 이걸 모르는 게 지금은 이런 논란들이 안 나오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더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이 말이에요.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오히려 시민들한테 동백전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를 심어줄까 정말 우려가 되는데 좀 이런 것들을 계기로 부산시가 정말 좀 제대로 상생 가맹점도 그렇고 좀 했으면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 되어진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동백전 끊습니다. 이제 당분간 쉽니다 할 때 다 나갔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동백전 다시 10% 줍니다 하니까 귀신같이 다 써요. 그러니까 이게 88만 명에게 이것처럼 홍보하기 좋고 이것처럼 좋은 시스템을 일단은 만들어진 건 사실인가. 예. 그거에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다 부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캐시백 지금 다시 시작했잖아요. 네. 예산 다 떨어지면 멈출 수 있다.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도 예산 재점검 두 번째 주제 살펴봅니다. 먼저 예산 공개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재점검 예산은 500억 원입니다. 500억 원. 솔직히 저는 바로 알겠거든요. 자, 네 분의 힌트. 제가 먼저예요? 네. 무슨 소리 같은 거 한번 내주시든지. 네. 짐승 소리가. 갈 곳 잃은 부산의 동물들. 끝났어. 그래도 혹시 또 재밌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재밌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좋다. 부담스럽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건데 같이 한번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했던 동백전과 성씨는 같은데요. 이 집안도 우환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성실은 같고 우환도 많고 같은 또 세 글자예요. 네. 아이고. 자, 갑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보시죠. 우리가 반드시 사주겠다고 약속해 준 거잖아요. 바람 잘 날 없는 동물원 더 파크. 이번엔 집안 치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어느 만큼 수익이 창출되고 적자가 났다면 얼마큼 적자가 났고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죠, 당연히. 너무 지금 황당할 정도로 손을 놓고 있다. 이거 참 묘한 거예요. 부산시가 왜 이렇게까지 불의해서까지 하려고 하는 걸까? 왜? 검찰에 넘어가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모르고 그랬다면 무능이고 알고 그랬다면 부패인데 그거는 사법기관이 해결할 문제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운영사인 삼정기업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동물원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얘는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뭐 달라고. 간만에 사람 봐서 반가웠겠다. 지금 얘네들의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겠다. 딱 그 모습이었어요. 얘는 좀 아파 있더라.
캥거루 들고 싸우고 앉아. 캥거루들은 싸우잖아. 한 마리 그날 병원 갔다 갈비뼈 부러져 갖고. 원래 있던 사람들 중에서 최소 인원으로 남아가지고요. 지금 13명 남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마리수만 조금 축소가 됐고요. 뭐 종수라든지 그런 건 지금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리수가 줄어가는 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가축 같은 거, 양이나 뭐 염소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또 조금 더 숫자를 좀 줄였고요. 그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드세요? 직원들 임금비하고 사료비하고 수도세, 전기세 뭐 이런 그런 것이 월 뭐 한 2억 5천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뭐 계산은 해보진 않았고요. 네, 두 번째 재점검 주제는 지난 3월 3일에 방송됐던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 더 파크입니다. 근데 영상에 낯익은 분이 자꾸 등장하시고 네. 큰일 하셨어요, 이성숙 의원님. 네, 사실은 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요 정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동물들이 잘 있나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침 이 관계 공무원들이 그 정기 점검 나갈 때가 됐기 때문에 저도 궁금했어요. 이 추운데 동물들을 인간도 추운데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사실은 그래서 갔다 왔는데요. 생각 외로 스트레스를 인간들한테 안 받아서 그런지 애들이 좋아졌습니까? 애들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얼굴은 동물들은. 참 말 많고 탈 많은 동물원이 알 수가 없는데 동물원은 이제 저희가 정규 프로그램으로 네. 편성되기 전에 네. 2018년에 특집 방송에서 저희가 다뤘었습니다. 두 번이나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요. 네. 자, 이 의원님 재점검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삼정 더 파크와 부산시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간략하게 정리 한번 네, 올려주시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난항을 이제 겪어갖고 2014년도에 문을 열었거든요. 그 문 열 당시에 협약서를 썼어요. 그 협약 내용이 충족이 된다면은 삼자 매입이나 아니면 부산시가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협약 내용이 충족 시에 결국은 이 협약 때문에 지금 소송 내용이 충족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 있는 상태죠. 그렇죠. 부산시가 또 끼어 있기 때문이고 뭐 네. 보증한 것들이 있고 막 이렇기 네, 때문에 네. 모든 네. 것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된 건데. 네. 야, 그 참 사실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운영 상태도 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꼭 사겠다라고 하고 그 뒤에 뭐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막 그런 상태였었잖아요. 계속 운영을 해오다가요. 17년도에 삼정 그 기업이 이제 부산시의 동물원을 이제 선언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했었죠. 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공문 한 장으로 인해서 다시 이것이 재연장이 되면서 이 문제가 더 발생을 한 거죠. 그 오히려 얘기도 그때 저희가 정리를 했었던 해버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그때 듭니다. 정리했었으면 좋았을 네. 텐데. 이게 사실 이제 이 지금 정리해 주신 얘기가 네. 지난 방송에 저희가 여러 차례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네. 계속 방송 내내 이건 좀 이상하다. 왜 네. 저걸 왜 이렇게 보증을 하고 산다 그러지? 왜 그랬지 그랬는데 네. 이 의원님이 방송 이후에도 계속 또 추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밝혀내셨죠. 부산동물원, 주식회사 부산동물원 알고 계시죠? 주식회사 부산동물원. 그 전에 전혀 몰랐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과장님이 부산 주식회사 동물원의 존재 가치를 몰랐다는 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제5조 대환대출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매수 의무가 없다. 제3자 매각과 함께. 그렇죠? 네. 분명히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채권이 다 양도가 됐습니다. 대환대출이 된 거예요. 돈을 갚았어요. 갚는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대환대출이 됐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서 이 돈은 500억 매수 의무 우리는 면탈했습니다. 더파크 사업 정상화 협약서를 보면은요, 대환대출이 되었기 때문에 시의 매수 의무가 없다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부산시는 이제 매수를 거부하게 된 이제 발단이 더 된 거죠. 결국에 삼정에서는 민사소송을 하고 그럼 이제 우리는 못한다라고. 네. 저희가 쭉 얘기했던 게 이거는 뭐 결국에는 저 법적인 문제로 될 것이다. 네. 사법기관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또 재판 현장에도 의원님이 또 가셨어요. 네.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재판장님이 첫 마디가 삼정 기업은 원고에 자격이 없는데 왜 들어왔느냐 그 지적을 받았고요. 부산시 측에서 우리는 매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는 적극적인 변론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원고 측에서. 이 의원님 끝까지 추적을 또 하셨네요. 그때 얘기 그때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제가 하셨는데. 다음 변론이 이제 3월에 있는데요. 그때도 갈 겁니다. 이 문제는 어쨌거나 그 결말 부분을 확실하게 저희가 체크를 해서 한 번 정도는 더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네. 자, 근데 동물원 문제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오셨잖아요. 지난 방송을 또 보면 협약 문제나 시행사 교체,
그다음에 매수 요구, 매수 금액과 주차장 관련 도대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누구든지 한 번 정도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고쳐서 생각했었다면 지금과 같은 유착이나 특혜로 추정되는 이런 의혹은 없었을 거라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도 좀 부산시와 시의회에서 말끔하게 좀 주셔서 반드시 좀 진실 규명이 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인해서 변호사 착수금으로만 5,5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부산시의 잘못된 비보증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또 시민의 세금 5,500만 원을 일단 착수금으로만 이렇게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 근데 계속 들어가겠네요, 소송비가. 그렇겠죠. 네. 예. 삼정기업이 애초에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삼정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자기들이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삼정기업이 보여준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사실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렇게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삼정기업으로서는 분명한 책임을 좀 갖고 해야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동물원 이거 대체 그래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아직도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소송 중이고요. 네, 지금까지 그래왔듯 그러나 저희는 결론이 날 때까지 빅벙커가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결론이 나면 그 소식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적해 주실 거죠? 특히 네. 위원님. 네. 예, 고맙습니다. 정부나 부산시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인데 엄하게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자들에게 어떤 징계가 내릴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런 부분은 저희 같은 예견한 대로 좀 안 됐으면 참 좋은 건데.